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신호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꺼내 들었습니다. RSI 다 아는 신호죠. 그렇지만 이거를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은 노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복습 겸 해서 하나하나씩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고요. 네, 코스피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RSI에서 일단 고점은 차치하고 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저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RSI 지표가 이렇게 30 근처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살짝 위에 32죠. 그 다음에 여기 팬데믹 때도 30. 그러면 이 수치를 보시면 수치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39죠. 네, 30대 39. 그 다음에 이때 IMF 때 보시면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최저점이 23이고요. 그 전 저점이 얼마냐? 28이었습니다.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입니다. 리먼 사태 때 보시면 33이었고요. 그 다음에 팬데믹 때 보면 34였습니다. 그러면 30에 가까울수록 바닥에 상당히 가깝다. 아니면 3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여기 얼마였냐면 35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도 52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32였다가 이때가 IMF 때죠. 32였다가 반등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45까지 갔다가 폭삭하는 그거를 닮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기를 봐도 상당히 안 좋고요.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 그 다음에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표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번에 35 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대로 35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공황 때의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대공황 때 90% 이상 빠졌던.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30 근처에 있다가 풍덩 빠지는 상황. 이게 공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때가 그런 공황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그 다음에 자, 니케이를 보시면 자, 니케이는 엄청난 버블이었죠. 80년대 무시무시한 버블을 만들고 지금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도 보면 RSI가 38, 그죠? 38. 그래서 단기 저점을 만들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단기 저점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다른 지표랑 겹치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닷컴 버블 때죠. 닷컴 버블 때 RSI를 보시면 얼마냐? 33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35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30 진짜 근처에 가야지만 저점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리먼 사태 때인데 이때는 풍덩 빠졌죠. 금융위기급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반등이 살짝 나온 상태죠. 그래서 그전 저점을 보시면 40, 46, 40, 한번 빠질 때가 됐죠, 이제. 확실하 경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수는 위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버블 사이클이나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반드시 한번 풍덩 빠지는 아니면 30 근처로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걸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닥스입니다. 독일 지수죠. 독일은 명확합니다. 자, 2000년 닷컴 버블 때 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풍덩 빠졌죠. 네. 그래서 최저점이 26,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리먼 때 얼마다? 25. 네. 그래서 특히 독일을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지금 보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예. 그냥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예,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60에서 39초로 내려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 독일 경제는 벌써 다 망해 있습니다. 그걸 다 반영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독일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밑으로 또 내려오고 풍덩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 그래서 자, 상해 같은 경우는 네, 2000년 이때는 크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5년에 저점이 36 보시면 여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점이 얼마? 33이네요. 마찬가지 서프라임 때 보시면 이때도 얘 똑같이 무너졌죠. 얼마? 네, 35. 그 다음에 35 여기 33. 네.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중국발 위기죠. 네. 얼마냐면 32. 네. 그러면 요 점이 30 근처에서 무조건 어떤 현상이 있다? 네. 저점이 되는 겁니다. 조금은 오르더라도 무조건 저점을 찍는다. 그럼 현재 얼마예요? 38입니다. 위험하죠. 상해 지수. 그러면 자 앞으로 상해가 제일 먼저 돌아설 가능성. 자 여기 30 근처 왔다가 아니면 풍덩 빠졌다가 돌아설 때 이때 중국에 뭐 하면 된다? 투자하면 되죠. 자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중국을 뭐 다 투자할 수는 없고 중국 ETF나 아니면 차이나 A50 같은 거 ETF가 있습니다. 그거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국이 가장 먼저 턴할 수 있는 왜? 가장 먼저 꼬꾸라지니까. 그 다음에 닥스도 마찬가지. 자 지금 풍덩 빠지고 나서 돌아서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 나스닥도 상당 오랜 시간 동안에 하락이 예고되어 있는 바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싼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기 고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고점이 얼마냐면 네, 16,212. 예, 16,212. 그래서 지금 네, 완전히 지금 살짝 맛이 간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버블이죠. 무시무시한 버블. 닷컴 버블에 비견되는 어마무시한 버블이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결국엔 얘도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밑에 풍덩 빠졌다가 나올 때 조금이라도 우리는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다우지수 자 이때 대공황 때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사인이고요. 특히 코스피는 여러분들이 여기 IMF급으로 진행되는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아하시고요. 잘 보시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진행형 경기가 안 좋고 완전히 빠그러지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반영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RSI 그 다음에 MACD, LSR 스퀘어드 다른 지표들 같이 합쳐서 한번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고요. 함부로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시장에 함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폭삭을 했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일부 종목 포모 현상과 그 다음에 순환매에 당하지 마시고 그냥 보통 자기가 단기, 단타 이런 쪽에 능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절대로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RSI가 충분히 빠지고 돌아설 때 그때
서서히 여러분이 진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RSI가 얼마까지 올 때? 30 근처에 올 때가 엄청난 기회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신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꼭 잘 하시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대사는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